네, 170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0번. 삼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시 병렬 운전이 불가능한 결선 조합은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있죠. 자, 여러분 불가능한 결선 조합을 구할 때는요. 찾을 때는 델타 혹은 Y의 개수를 세게 되면 됩니다. 개수를 세게 돼서 홀수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결선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위상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따라서 1번에 델타 YY, 자, 두 개 짝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2번은 델타는 3개고 Y는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3개, 1개 홀수이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171번 송배전 계통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변압기 삼상 결선 방식은 자, 2번의 YY 결선 방식입니다. 172번 변압기의 결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어요. 자, 3번에 YY 결선에서 중성점을 접지하면 제5구조파 전류가 흘러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일으키는 구조파는요 5구조파가 아니라 3구조파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3번 수전단 발전소용 변압기 결선에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쪽은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고 다른 한쪽은 3구조파에 의한 영향을 없애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결선 방식 이야기하고 있죠. 자,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는 결선 방식은 Y결선이죠. 또 3구조파를 없애는 것은 델타 결선이죠. 따라서 Y 델타 결선 방식이 됩니다. 답은 3번이죠. 174번 단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는 거예요. 변압기가 한 대가 용량이 부족하거나 혹은 교대 운전이 필요할 때 변압기 2대를 나란히 놓고서 운전시키는 것이 바로 병렬 운전입니다. 자, 1번, 2번, 3번은 다 병렬 운전에 대한 조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4번에서 각 변압기의 저항과 임피던스의 B는 R분의 X일 것이 아니라 임피던스 B가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75번 병렬 운전 중인 A, B 두 동기 발전기 중에서 A 발전기의 여자를 B 발전기보다 강하게 하면 A 발전기는 어떻게 되는가? A 발전기는 지상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176번 변압기 결선 방식 중에서 3상에서 6상으로 변환할 수 없는 것은 자, 3상에서 6상으로 하는 것은 환상, 2중 3강, 포크 결선 이렇게도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드브리지 결선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드브리지 결선은 3상을 2상으로 결선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 3상을 2상으로 결선하는 방식은 스코트 결선, T 결선 그런 결선 방식들이 있죠. 177번 3상 전원을 이용하여 2상 전압을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결선 방법은 1번의 스콧 결선입니다. 178번 변압기의 1차 측을 Y결선, 2차 측을 델타 결선한 경우 1차와 2차 간의 전압의 위상 변이는 어떻게 되는가? 1차와 2차는 위상 변이 몇 도? 30도의 위상차가 발생하게 되죠. 179번 3상 전원에서 2상 전력을 얻기 위한 변압기의 결선 방법은 무엇인가? 자, 스콧 결선, T 결선, 그 다음에 우드브리지 결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자, 180번 출력 P 킬로볼트 암페어의 단상 변압기 전원 2대를 V결선한 때의 3상 출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V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델타 결선을 잘하다가 변압기 한 대가 고장났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죠. V결선할 때 외워야 되는 두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용률. 변압기 한 대 이용률의 몇 %? 86.6%를 이용할 수 있고요. 다음엔 출력비. 델타 결선을 사용하는 것보다 V결선을 사용하게 되면은 57.7%의 출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자,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180번의 출력 한 대, 단상 변압기 전원 한 대를 V결선할 때 3상 출력은 한 대에다가 루트 3을 곱한 것만큼 출력이 되겠습니다. 180번에 2번이 되겠죠. 181번 델타 결선 변압기의 한 대가 고장으로 제거되어 델타 결선, V결선으로 공급할 때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고장 전 전력에 대하여 몇 %인가? 1번에 57.7%입니다. 182번 두 대의 변압기로 V결선하여 3상 변압하는 경우 변압기의 이용률은 어떻게 되는가? 이용률 몇 %라고 했어요? 86.6%. 183번
용량 PkVA인 동일 전격의 단상 변압기 4대로 낼 수 있는 삼상 최대 출력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변압기 2대로 낼 수 있는 용량은요, 한 대 용량에다가 루트 3을 곱한 것만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압기 4대로 하게 되면요, V결선을 2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V결선 하나, 그 다음 V결선 2개. 따라서 몇 배? 여기다가 2배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2 루트 3P가 됩니다. 4번이죠. 184번. 한 대의 출력이 100kVA인 단상 변압기 2대로 V결선하여 삼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은 몇 kVA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84번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가 된다고 했죠. 루트 3의 100이죠. 100 루트 3이죠. 네. 185번. 변압기 V결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1번. 고장시 응급처치 방법으로 사용되게 되는 거죠. 이번에 단상 변압기 2대로 삼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3번에 부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 시설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4번에 V결선 시 출력은 델타 결선 시 출력과 그 크기가 같다? 아니죠. 그 크기가 57.7%예요. 반 조금 넘게 되는 거죠. 같지가 않죠. 4번입니다. 186번. 변압기 2대로 자, 출력 P 킬로와트 역률 코사인 세타의 삼상 유도전동기의 V결선 변압기로 전력을 공급할 때 변압기 한 대의 최소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변압기 한 대 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자, V결선 할 때는요, P하고 루트 3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값이 P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P는요, 루트 3의 코사인 세타분의 PV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187번. 계기용 변압기의 2차 측 단자에 접속하여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계기용 변압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계기용 변압기를 PT, Potential Transformer라고 이야기하죠. 여기는요, 전압계 V를 결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커런트 트랜스포머, 변류기에다가는요, 전류계를 달 수가 있죠. 전압계를 부착하여야 됩니다. 2번입니다. 188번. 3000V, 그 다음에 3300V인 단권 변압기의 자기 용량은 약 몇 kV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 부하는 1000kVA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부하 용량 분의 자기 용량 계산하는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전압이 있고 낮은 전압이 있는데 높은 전압을 V하고 하이라고 놓고요. 높은 전압이라고 해서. 자, 이거는 V 하이 높은 전압 빼기 V 로우 낮은 전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 용량 물어보고 있는 거죠. 문제에서. 그렇죠? 자기 용량은 얼마냐? 그럼 자기 용량은 이렇게 되죠. 자기 용량 식은 어떻게 됩니까? 부하 용량을 양변에다 곱해서 부하 용량 곱하기 V 하이분의 V 하이 마이너스 V 로우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지금 문제에서 부하 용량은 100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00 곱하기 하이 높은 전압이 3300V 3300V 분의 여기 3300V 마이너스 3000V 그러니까 3300분의 300이 되죠. 그렇죠? 곱하기 1000 계산하게 되는 거죠. 답은 한 90 정도 나올 겁니다. 189번. 주상변압기의 고압 측에 탭을 여러 개 만든 이유는 전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4번의 선로 전압 조정. 190번. 3권선 변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권선이 3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2번이죠. 3차 권선의 조상기를 접속하여 송전선의 전압 조정과 역률 개선에 사용된다는 거죠. 191번. 보호 계정기를 동작 원리에 따라 구분할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유도형으로 사용할 거냐, 정지형으로 사용할 거냐, 혹은 디지털형으로 사용할 거냐, 동작을 어떻게 시킬 거냐라고 하는 그 동작 원리에 따른 구분이지만 4번의 저항형은 관계가 없습니다. 192번. 변류기 개방 시 2차 측을 단락하고 그 다음에 개방을 해야 되는데요. 왜 2차 측을 단락하느냐?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하는, 즉 2차 측을 절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93번.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1, 2, 3번 지나가고요. 4번에 계기용 변압기의 2차 표준은 110, 220이 아니라 계기용 변압기의 2차 표준은요, 바로 110V입니다. 그리고 계기용 변류기의 2차 표준은요, 5A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110, 220이 아니라 220은 빠져야 되는 겁니다. 194번. 다음 중 변압기의 절연 내력 시험법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절연 내력, 얼마나 절연에 잘 견딜 수 있느냐를 구하는 시험인데 1번의 단락 시험은 아니죠. 단락 시험은 뭐 구할 때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탈락시험, 통송 구하거나, 그 다음에, 임피던스 전압, 그런 거 이제 구할 때 쓰게 되는 거죠. 195번. 변압기 절연 내력 시험과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4번에 극성 시험 관계 없습니다. 196번. 변압기 등가외로 작성에 필요하지 않은 시험은 3번에 반환 부하 시험. 무부하 시험으로는 우리가 철순을 알 수 있고요. 그렇죠? 단락 시험으로는 우리가 동선을 알 수 있죠. 또 저항 측정 시험으로는 저항을 구할 수가 있어서 변압기 등가 회로를 그리는데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지만 3번의 반환 부하법은 관계가 없어요. 197번. 변압기 온도 시험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1번의 반환 부하법. 반환 부하법은 온도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198번. 단권 변압기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4번에 3상에는 사용할 수 없고 단상으로만 사용한다? 아니죠. 단권 변압기는 3상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변압기의 결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는데요. 부위 결선할 때는 이용률과 출력률, 출력비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출력비, 이런 내용들 여러분께서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